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총선 패배 후 5개월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어제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법 통과 저지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해서 회한의 참여와 사죄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전 대표는 당신은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렇죠, 미래통합당. 야, 너 당명을 바꾸니까 사람만 네. 바뀌면 당명이 바뀌어갖고 진짜 자주 바꿨습니다. 네. 어쨌든 황교안 전 대표가 4.15 총선 이후 네. 한 5개월여 만에 이 법정에 나와서 네. 그동안에 자신의 어떤 심경이랄까 이것을 밝혔어요. 네. 패스트트랙법 저지의 합당성, 타당성이랄까 불가피성 뭐 이런 네. 것을 그럼 밝힌 것 같죠? 그렇죠. 뭐 예, 정치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 정치적인 문제다. 예. 그래서 여당 플러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4개 군소정당이 짝짝꿍 돼서 법을 날치기 통과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정당 방위를 한 거다. 예, 그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권력 독주를 막기 위한 정당 방위였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치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얼마나 기분이 착잡하겠어요. 그러겠죠. 예, 4.15 총선도 대패를 했는데 네. 지금 대패를 했으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니까 뭐 모든 걸 다 잃은 거, 개도 잃고 구럭도 잃고 다 잃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에 선 거 아닌가, 그 공공함의 표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참 좀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깝죠. 네. 예. 어제도 뭐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전 원내대표 네. 등 23명의 전현직 네.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에서 27명이 네. 재판에 나왔지 않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만 뭐 네, 미국 해외에 갔죠. 예. 간다고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도 참 불면과 회한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죠.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네. 천추한을 남겼다. 그렇죠. 국민들이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해서 정말 네. 죄송하다 뭐 이런 뜻을 표명을 했고, 이런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 방위가 어떻게 불법일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랬습니다만 전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네. 말하자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입법 저지에 나섰던 그것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지금 다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죠. 네, 네. 그 사람들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지시 때문에 같이 움직인 사람이니까 나만 처벌해달라. 그럼 자세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재인이나 이쪽 사람들 자기들은 또 쏙 빠지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래 끝한테 남 탓을 돌리잖아. 보좌관 탓, 무슨 그렇죠. 탓, 뭐 비서관 탓, 뭐 이거 다 돌려버리죠. 네. 저는요, 황교안 전 대표가 나한테 책임 물어라. 물론 직접적으로 의사당에서 폭력하고 그 업무 방해하고 이거는 황교안 대표한테 책임은 없죠.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의사당 들어가지도 않았을 수밖에 그렇죠. 책임이 없지만 저렇게 책임을 인정하는 건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이때의 차제에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으로 제가 보니까 부활 생각이 있거든요. 재개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있어요. 그런 지금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그렇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만약에 정치 재개를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감옥을 가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감옥을 꼭 가야 됩니다. 감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새로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또 새로운 길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 감옥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황교안 대표가 너무 양지만 걷다 보니까
대여투쟁에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했다고 저는 봐요. 예? 패스트트랙 저 사법 나올 때 저때 그걸 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야당 1+4인데 군소정당을 그때 미래통합당이 좀 끌어들였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얼마든지 할수 거기다 좀 당근 좀 주면 그 사람들은 먹잇감만 쳐다보고는 어떻게 보면 똥개 비슷했거든요. 네. 갈비 하나만 보여주면 뛰어왔어요. 그런 걸 왜 안 했는지. 마지막에도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공수처법은 해주고 선거법을 안 한다든지 뭐가 좀 협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완전 전략 미스. 그렇죠. 너무 그냥 단식 머리 깎고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 충정은 저는 알겠는데 전략에 대해서는 뭐가 남은 거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저 대안을 못 찾는 정당이구나 이런 실망감이 4.15 총선까지 좀 이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 재개 생각이 있다면 꼭 좀 감옥 가시라. 저는 이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뭐 억지로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꼭 감옥이라기보다는 좀 진짜 서민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 또 바다 이것을 경험해서 다 깨진 길 위로만 가지 말고 그렇죠. 정치는 황무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 길을 개척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것에 실패를 했어요. 좁은 길, 가시밭길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비로소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건데 황교안 대표는 너무 KTX만 타고 달린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제대로 못 짠 거죠. 그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4.15 총선 직전에 저 전광훈 저 광화문에서 유세하는데 연설하는데 거기 올라가서 단상에서 손잡고 같이 만세 불렀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황교안 입고로 또 전광훈으로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거리두기를 했으면 국민들이 좀 저렇게 참패는 안 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출신들 특히 엘리트 길만 걸었던 사람들의 실패가 바로 황교안이 대표적이지만 그 이전에도 고건, 이해창, 반기문 다 훌륭한 분들이 그렇죠. 인품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또 능력도 아주 출중한 분들. 왜 대선에서 다 실패를 했을까요? 황교안이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 얻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 바닥에 그 사람들이 갔던 길을 똑같이 갔어요. 그렇죠. 바닥 생활, 바닥에 대한 그 민심 뭐 이런 거 읽는 그 공감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양아치 짓도 서슴없이 하는데 이분들은 양아치 짓을 못해요 또. 비겁한 짓도 좀 정치인들은 하잖아요. 지금 그거 권력자들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투명한 길만 가다 보니까 증류수 속에는 물고기가 못 살거든요. 조금 오염된 길도 좀 때로는 가야 되고 자신을 좀 집어 던지고 더 좀 진흙탕 속으로 좀 들어가라. 저는 이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전 대표도 아직 정치 재기의 그러한 의욕이랄까, 희망이랄까 이런 것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고 과거에 자기 쪽 사람이라는 사람들과 꾸준히 교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저는 원래부터 이 황교안 대표는 정치 DNA가 없는 사람이에요. DNA가 없죠. 공감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에 거기에 능력, 탤런트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운동을 해도 그렇고 무슨 예술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다 자기의 탤런트가 있는 건데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야말로 종합예술이고 종합 능력이 필요한 데인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런 굳은 살이 없는 거죠. 몸에 굳은 살이 있어야지 웬만큼 가시에 찔려도 끄떡없거든요. 굳은 살이 없으니까 저렇게 약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황교안 대표가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교회 다니면서 색소폰 연주도 하고 이런 신앙 간증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꼭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감옥도 가고 한 10년 정도는 도 닦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도 꿈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는 홍준표 전 대표는 말할 것도 없죠. 이분이 이제 언제쯤 국민의힘에 합류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도 곧 여의도에다가 사무실을 곧 낸다고 그래요. 50평짜리.
또 김병준 전 네. 비대위원장도 아마 다음 주부터 대구에서 무슨 포럼, 자기 포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싱크탱크 비슷한. 네.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시키면서 서서히 기지개를 네. 펼 모양이고, 원주령 네. 제주지사가 제일 열심히 그렇죠. 대권 도전을 위한 워밍업을 하고 있죠. 지지율은 좀 안 나오지만, 네. 예, 뭐 참신한 면도 뭐 있고,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 네. 네. 컨설팅하는 네. 그 대표를 참모로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김태호 의원도 지금 예. 국민의힘 입당이 이루어지면은 본격적으로 그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기존에 알려진 분들이지만 네. 새로운 사람들이 누가 참여할지 그것은 네. 좀 지켜봐야겠는데, 서서히 이제 대권 쪽으로 방향이 틀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생각이고, 예. 그 중에서도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는 게, 실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40대, 50대 또 뭐 경제를 잘하는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는 하고 있는데, 다 보니까 남아는 사람은 없네. 그래갖고 본인이 대권에 나가려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돌고 특히 이제 있죠. 민주당 같은 데서도 그렇게 네. 김종인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뭐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고 봐요. 뭐 그분처럼 여야를 넘나들어서 경제, 정치, 뭐 안보, 식견이 넓은 사람도 없죠. 예. 예, 그리고 우선은 뭐 보고 읽지를 않잖아요. 다 A4 용지 들고 와서 읽잖아요. 예, 문재인도 그렇고 안철수 다 읽는데 이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전달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 강점이 많은 분인데, 다만 이제 지금은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관리자가 선수로 좀 뛰겠다면은 저는 당이 이게 온전할까요? 그러니까요. 당이 기둥뿌리가 또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차기 주자도 제대로 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차기 주자는 고사하고 네.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뭐 부산은 여러 네. 사람이 지금 난리 법석을 치는 네. 모양이에요. 서울 네. 나가겠다 네. 시장에. 그렇죠. 근데 서울시장 가면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예, 서울시장 감도 별로 안 나오고, 오세훈 전 시장도 뭐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권을 간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내년 봄 서울시 부산시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되죠. 왜? 물러난 전직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저 성 스캔들에다가 자살까지 한 그 자리인데 그거를 못 차지한다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후보자를 제대로 좀 물망에 좀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기 대권도 그렇지만 재보선에서 그 유망한 인물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아니, 좀 생각이 그 듭니다. 두 가지 일이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부여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당한 당규도 고친다 이런 것은 그냥 겉포장에 불과하고, 예. 무슨 문패 바꾸고 당색 바꾼다고 예. 무슨 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어떤 훌륭한 인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 그런 사람을 만들든가 창조하든가 그렇죠. 키우든가, 이게 그렇죠. 김종인한테 주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안 키우고 뭐 그냥 말로만 하니까 본인이 나오려고 그러는 그런 네.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어제도 네. 그 최고위원회가 아니고 여기는 비대위죠. 네. 비대위 회의에서 다른 사람 다 얘기 끝났는데, 네. 대개는 이제 위원장이 네.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원내대표, 네. 뭐 정책위장 하는데 다 얘기하고 문 걸어 잠그고 15분간 격정의 네. 주장을 주장을 연설 비슷하게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뭔가 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저 경제 민주화라는 거 이유로 해가지고 기업 규제 3법이 있거든요. 예. 예,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이 개정안이 기업을 굉장히 옥죄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 같은 경우는 정치가 해도 너무한다. 이 코로나19 이 위기에 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외국인들 기업 사냥꾼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외국 기업보다 차별적으로 피해보는 부분만 좀 없애달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쪽하고 지금 손을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게 우리가 우파 보수 정당이 맞냐,
나가도 경제민주화라는 이유로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러다 보면 그 국민의힘 설 자리가 어디냐. 뭐 이런 비판이 일고 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한 말씀 한 거죠. 과거에 이한국이나 최경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경제민주화, 내가 새누리당 갈 때 경제민주화 때문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한구, 최경환 같은 사람이 경제민주화 반대해서 오늘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결국 박근혜 정부까지 망쳤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겠어요? 예, 국민에 대한 신뢰감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 일리는 있지만 기업을 옥죄이는 법에 대해서 저 보수당이 저렇게 야당, 진보, 여당하고 손잡고 나간다는 거는 조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좀 손질할 부분은 손질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손질할 수는 있죠. 근데 핵심 조항 이런 거까지 그 여당하고 손잡는 모양은 우리 기업으로 봐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충격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비판의 날을 좀 세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무슨 당색이라든가 그것도 뭐 빨강, 노랑, 파랑 이것에 대해서도 또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국민의 지지가 돌아오니까 위기의식이 완전히 지금 잊어버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 긴장감을 다시 불어넣어야 한다. 그런 뭐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방향은 옳은 것 같아요. 조금 하니까 또 풀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야당이 제대로 투쟁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우리한테 국민의 지지가 돌아왔나? 돌아온 게 아니죠. 지금은 저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2배는 돼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실수 많이 했어요. 자기네 당 대표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온통 저렇게 사고치고 말도 거칠게 하고 조국 사건이 있죠. 울산 사건이 있죠. 온통 나라가 게이트 천국인데 이런데도 지지율이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못한 이유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새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얼미터에서는 뭐 엇비슷하게 지지율이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갤럽 조사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여전히 보이고 있거든요. 15 내지 20%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이 절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죠. 더 혁신하고 더 혁신을 해야 하고 특히 박덕흠 의원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만 공격할 게 아니라 제 식구도 감싸면 안 됩니다. 더 직위추상 그런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정을 이렇게 주기가 지지를 주기가 조금 늘 찜찜한 면이 있어요. 박덕흠 국회의원 공격을 민주당이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좀 말리는 측면이 있어요. 이 5년간 그 건설업자가 국토위 상임위 소속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를 따냈다는 건데 저는 특혜 의혹은 그냥 말뿐이고 사실 검증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좀 나온 게 없어요. 하지만은 그 국토위원 상임위에 속하면서 그 일을 보고 공사를 수주하고 했다는 거는 국민적으로 봐서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선을 좀 긋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칫하면은 그럼 추미애랑 그럼 박덕흠하고 뭐가 달라? 이런 또 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여러 개의 건설업을 본인이 이제 직접 경영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식들이라든가 가족들이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국토위는 배정을 하면 안 되고 거기다 지금 간사까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 방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좀 정신 차려야 되고 특히 보수 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 점은 국민한테 빨리 사과하고 잘못된 점은 빨리 밝혀내서
이 오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칫하면은 추미애가 진흙탕 싸움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거론조차 못하고 박덕금하고 추미애랑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물타기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총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추미애만 갖고 늘어지다가 보니까 진짜 국민들한테 가려운 거 이거는 또 소홀한 또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빨리 보완해서 국민의힘이 좀 새로 좀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그동안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투톱으로 네. 콤비를 이뤄서 잘 이렇게 당을 추스려 오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는 좀 서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뭐랄까 개혁 의지랄까 또 당 쇄신 의지를 TK 의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는다. 네. 그 가장 선두에서 있는 분이 주호영 원내대표 아니고 그분이 이제 원래 TK 출신이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다소 이러저런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는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점잖으신 분이고 또 사리가 분명한 분이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워낙 노련한 분이니까 크게 무슨 우려할 정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뭐 저는 뭐 저 정도의 마찰도 가나 갈등이 없는 정당은 없으니까 뭐 저 정도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그 내년 재보선 그 후보자 문제라든지 자기 대권주자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빨리 좀 이슈로 꺼내서 그 방향으로 이게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니까 이 내부의 그 사소한 마이너한 문제 갖고 자꾸 싸우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 문제는 심각하다고 봐요. 온 국민이 지금 피해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말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홉스가 얘기한 대로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이 돼버렸어요. 세입자랑 임대인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어디 이사 갈래도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매물도 없고 이런 웃기는 나라가 됐고 한쪽에서는 팔으라고 세금을 때리면서 한쪽에서는 사면은 자금 출처 조사한다고 또 감독 기구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저는 자칫하면은 부동산발 경기 후퇴, 부동산발 공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보수 야당이 정말 문제점을 냉철히 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손 놓고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복지 포퓰리즘 그렇게 복지한다고 돈을 퍼부었는데 지난번 그 두 형제 어머니는 라면 형제. 라면 형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허점들 이런 것에서도 좀 제대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도 전세 대란이죠. 제일 중요한 게 간과하면 안 제일 중요한 게 얘기죠. 인간의 의식 주안이에요. 지금 오다고 먹는 거는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 주거 문제를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국민들 흔들어 놨어요. 이거를 빨리 제자리로 돌려야 되는데 그때 야당의 역할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말 손발을 잘 맞춰서 내년 4월에 있을 재보선 선거는 물론이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2022년 내후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대선 정국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나와서 5개월간 불명과 회한의 나라를 보냈고 정말 천추한을 남겼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이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다시 야권이 5개월 후에 비대위원장이든 원내대표든 누군가가 또 천추한을 남길 생각이십니까? 정신들을 차려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